서울, 경기도, 인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경험이 공존하는 곳. 우리는 2023년 청춘 마이크 수도권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연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동안 쌓인 수도권의 다양한 추억과 이야기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었던 우리의 못다한 이야기. 청춘 마이크로 지역의 벽을 허물고 사람의 목소리로 지역을 연결하는 청춘 마이크 내러티브 208입니다. 서울은 아주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차도, 즐길거리도. 그러다 보니 고민도 한숨도 많습니다. 서울은 모든 것이 많은 그런 공간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모여있다 보니 때론 이 도시가 너무 숨막히게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도시. 청춘 마이크 수도권.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서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좀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렵고 그렇다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게 좀 서울 같아요. 왜냐면 제가 꿈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정말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좀 외적으로도 압박감을 많이 받으니까 답답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기회도 많고 또 도전해볼 만한 것도 많은 곳이 서울이라서 그래 내가 어딜 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서울에서 계속 열심히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서울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여기 서울 생활이 있을 건 다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 시골 가가지고 여유로운 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꿈을 향해서 서울 올라온 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기회 도시라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만큼 또 기회가 빡빡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 좀 오래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 이렇게 유동인구들을 보면서 길거리나 도로나 사람이 일단 너무 많은 걸 보고 좀 압도적으로 놀랐고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아 역시 서울이 짱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혼잡하면서 너무 편리하면서 마시는 것도 너무 많으면서 하지만 너무 혼잡해요. 별로.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장소, 다양한 것들이 모여있는 서울. 그 한가운데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산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산은 이제 대중매체들에서 많이 서울하면 가장 많이 소개됐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자물쇠 그리고 서울의 한눈에 보이는 팔각정 그런 남산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같은 청춘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땐 모든 게 낯설었던 서울. 하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시원하게 숨 쉴 작은 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수영이 할 때 재밌고 인라스케이트 할 때도 재밌습니다. 서울숲에 와서 기분이 좋아요. 트렌디하고 나무들이 많아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서울에 요새 되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기 오면은 맡아볼 수 없는 풀냄새도 맡아서 그래서 가끔씩 서울숲에 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지냈는데 놀랍게도 약간 서울숲에는 처음 와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그동안 왜 안 와봤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공연 이후로도 자주 와서 좀 자유랑 햇살 맞으면서 휴식을 보내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숨통 트이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만들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또 다른 추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음악과 생계의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하다가 또 방황하다가 7년 전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젊은 그 연극 오디션을 보러 가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그 저보다 더 절박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절박하게 늘 필드에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항상 그렇게 음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마로니에 공원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제공해준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젊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놀랐고요. 그 노인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곳에 계시면서 청춘을 추억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배들 세대의 그런 문화 향유를 하는 제일 또 중심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와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이 문화적인 것들의 그런 기억, 추억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정 세대나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모든 세대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 향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원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어린이 대공원에는 즐거운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 지치는 날 언제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여섯 살, 7살 때쯤에 어린이 대공원을 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전날 또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너무 큰 기대에 와서 동물원도 보고 또 놀이기구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와가지고 한번 길을 잃어서 막 미아 보호소 막 가가지고 막 찾고 막 아무튼 어린이집 대소동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방에 살아서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 한번 와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냥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에겐 너무나 설레는 그런 순간이었고, 와서 다람쥐통 놀이기구를 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린이 대공원은 쉼터 혹은 소풍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그 대형 놀이공원에 가서 뭐 기구를 타는 것보다 가족끼리 와서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도시락도 먹고 사진 찍고 했었던 것들이 유독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는 큰 놀이기구를 탔다는 것보다 가족들끼리 이제 추억을 보냈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치열한 전쟁터 같아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신촌에서 만난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신촌과 이 홍대 인근 지역은 저희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공간인 당신들 다음 세대가 있기도 하고 연희동에 있거든요. 신촌 및 홍대 인근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저희의 청춘을 한마디로 불사르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촌은 저희 두합사운즈에게는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저희가 무대 어떤 경험이 너무 없을 때 신촌에 매주 오면서 한 30번 정도 버스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의 두합사운즈가 있기도 하고, 저희는 신촌이라는 전쟁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는,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지만 그만큼 냉정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 맞춰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만큼 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마 최선을 다한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다신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쏟고 시간을 쏟았던 시절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내 삶은 내가 잘 지켜내야 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잠깐의 휴식일 겁니다.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공원입니다. 퇴근하고 한숨 돌리러 왔어요. 일이 엄청 힘들었던 날은 한강으로 물멍하러 오거든요. 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때 탁 트이고 쭉 달릴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러면 따릉이를 타고 이 한강에 옵니다. 그러면 쭉 달릴 수 있어서 그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해져서 이곳을 찾습니다. 일단 댄서들이 한강에서 버스킹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춤도 추고 뭐 먹거리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날이 좋을 때 나와서 스피커 틀고 춤추고 하면은 그게 또 진짜 환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강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삭막한 도시의 오아시스처럼 갑갑했던 삶을 환기시켜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일하다 지칠 때, 노을이 질 때 그 풍경에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 맥주 한 잔을 먹고 물멍을 때리면서 제가 왜 아둥바둥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한강에서 휴식을 취하면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사랑할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헤매고 넘어지는 순간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내 눈앞에 놓인 길을 잘 따라 걷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지만 거의 자주 와보지 못했던 곳인데 우리나라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롯데타워에 와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좀 설레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요. 한강 그 자전거길 거기서 이제 어디를 가든 이 롯데타워가 아주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어디쯤 왔고 지금 얼마나 남았구나 이걸 가늠을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보는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잠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레슨 받으러 많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 중에 생겼는데 종종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지나만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이제 설레고 새로운 마음으로 레슨을 받으러 왔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긴 롯데 타워 이제 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타워를 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 자본주의의 상징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좀 특히 여기 강남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뤘던 이런 다 흔적이고 성과라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런 과정에서 희생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 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숭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하루살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로 화려한 곳으로 모여드는 그 군중들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게 약간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약간 싫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이 있는 곳. 북한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도 사실 맞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북부의 전부일까요?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는 이 모든 일상 또한 우리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경기 북부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을 때면 항상 저를 신경 써준다고 합정이나 홍대 쪽에서 보자고 해요. 이왕 생각해 주는 거 아예 우리 동네로 오라고 하면은 또 너무 멀지 않냐고 서울에서 보재요. 그리고 거기는 산이랑 강밖에 없지 않냐고 하는데 다 사람 사는 곳이라 놀 곳도 있고 맛집도 있고 그러거든요. 친구들도 제가 사는 이 동네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낀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 북부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쉼이 필요할 때 찾는 곳, 그 첫 번째 장소,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옆에 계신 분과 첫 만남으로 데이트를 나왔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제가 아주 자랑하고 싶어요. 교통 편의상으로 좋고 서울 근교고 또 사람 인심이 좋아요. 사람 인심이 첫째 좋아야 사람이 살기 좋은 거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운전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강도 보이고 댐도 보이고 좀 자연과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인천 부평구가 차도 많고 좀 사람도 붐비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 뷰가 좋잖아요. 예, 강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좀 되게 힐링을 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전거 타러 여행을 좀 많이 왔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가을이랑 봄에는 2번씩 왔었는데 여기서 자전거 타면 되게 좋거든요. 양평이 서울이랑 좀 가까운 편이고 가까운데 이렇게 이런 좋은 데도 많고 그래서 약간 일과 휴식을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서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서울이랑 가까우면 다 오르더라고요. 네. 사계절의 빛을 온전히 간직한 땅, 경기 북부. 오늘을 살아가는 이의 보금자리이자 어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곳, 파주 임진각입니다. 한 3-40분 정도 걸렸고 지하철이 잘 연결돼 있어서 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파주라고 해서 굉장히 멀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와서 놀랐습니다. 여기를 마지막에 왔던 게 10년 전에 한번 왔었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좀 뭔가 색다르고 바깥 풍경도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많이 정돈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허허벌판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건물도 많이 들어오고 곤돌라도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관람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임진각 자체가 6.25 전쟁의 역사를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럽고 여기 자연에서 함께 있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저희 할머니가 파주에 사셔서 뵈러 파주에 왔었었는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곳이라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막 없을 것 같았는데 도시적인 느낌도 나고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저희 베이시스트 지민석 군과 제가 같은 군악대에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견학으로 와봤던 곳입니다. 땅굴 견학을 갔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낸 우리나라 그 국군 장병들에게 되게 감사한 생각도 들었고
평화롭고 되게 자연 경관이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먼 시간 달려서 오면은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차를 끌고 오면서 중간에 신분증 검사하고 이제 북한 넘어가기 직전 구역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파주는 사실 항상 올 때마다 자유로가 되게 뻥 뚫려 있고 드라이브하기 좋아서 파주 앞으로도 굉장히 좀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지난날 이곳에서 버텨온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그 발자국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꿈틀대고 있죠. 폐해치석장의 아름다운 변신,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포천 이제 숲을 보고 싶을 때 캠핑으로 꼭 오는 곳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공연을 하러 오니까 더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되게 여유로운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예 그쪽 외곽 쪽으로만 바로 나가도 그 도심지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가 한 번에 형성되니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숲으로 울창하고 산이 많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행을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가평, 양평처럼 MT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설렌다. 여름에 수상 레포츠를 즐기러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여행을 가야 할 것만 같은 곳, 놀러 가야 하는 곳 이런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네, 저 가평을 제일 가보고 싶은데요. 가평에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기도 하고 여름철에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가평을 제일 가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미군 부대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좀 가면은 정말 북한 가깝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뭐 서울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여유와 생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훌쩍 떠나지 않아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변화를 맞이하는 곳, 있을 건 다 있는 일산 라페스타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거리에 시간을 다 뿌린다는 점이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수도권이지만 약간 좀 더 골고루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안산인데 안산과 같이 일단 평지가 너무 많고 도로가 안산에 비해 되게 넓다? 그래서 산책하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일산 안에서 이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일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느꼈던 건데 굉장히 깔끔하고 또 있을 게 다 있고 뭔가 교통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놀러 갈 때도 되게 많고 그 일산 호수공원이나 여기 라페스타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놀기 좋다 그리고 또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변함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외항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어 세계 주요 대륙의 국가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곳.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 이곳은 인천입니다. 사실 인천하면 바다, 공항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하는데 인천에 살아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성이 또렷하거든요. 구마다도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인천하면 그냥 바다, 공항 아니면 1호선 맨 끝 이 정도만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을 이어주는 인천. 하지만 그 모습 뒤에 가려진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지하철 한 번이면 닿을 수 있지만 결계라도 있는 듯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도시.
인천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곳엔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 손을 잡고 놀러 오던 월미도 앞바다.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추억을 써내려 갑니다. 약간 인천 하면 떠오르는 약간 여행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 한번 놀러 가면 다 비슷비슷한데 인천에서 놀러 오면 이제 월미도 하는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청춘 마이크로 2016년에 또 여기 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또 월미도 바이킹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니까 바이킹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걸 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타기도 하고 또 여기 차이나타운이 가깝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포춘 쿠키 깨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춘 쿠키도 막 많이 깨서 좋은 말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렸을 때는 사실 바이킹 때문에 굳이 월미도까지 와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사실 요즘은 많이 안 놀고 서울에서 많이 놀기도 해요. 친구들이 또 서울에 있고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자주 놉니다. 서울이 사실 사람도 많고 멀기도 하지만 그만큼 할 거리도 많고 볼 것도 더 많이 있어서 굳이 서울까지 가서 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불편하진 않아요. 이제 1시간 거리면 가깝네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후에 오면 이제 공연할 때는 공연 보고 안 오면 그냥 요 시원한 데서 놀고 저런 음악 틀면 춤추고 집에 있으면 안 좋잖아. 여기 오면은 일석이조지. 사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월미도 하면은 인기 있는 관광지였는데 지금은 워낙 좀 그 재미있는 곳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바다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으니까 그걸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여 편 가까운 비행기가 인천 하늘을 오고 갑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이토록 편리한 오늘을 만들어준 어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학창 시절을 이곳에 와서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었던 장소인데 오늘 이렇게 함께 공연도 보고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공연 장소로 와서 굉장히 뜻깊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 계속 살고 있어가지고 인천이라는 곳은 그냥 인천공항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인천에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러 왔어요. 와보니까 굉장히 놀 곳도 많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도 해서 뭔가 데이트 장소로 꼽을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제 M버스를 타거나 9호선이나 1호선을 타고 인천에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깥 풍경을 오다 보면은 되게 여행을 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인천 토박이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냥 인천이 뭐 생활 터전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티타늄 공장이라든지 또 목재단지 뭐 공단들이 많아가지고 밤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티타늄 공장도 사라지고 목재단지도 또 옮기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많이 이제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또 광역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있을 것도 다 있고 서울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차가 그동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다니기가 정말 수월했거든요.
그 이유가 인천 내 이제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인천 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다녔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익숙해 당연하던 매일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일부가 되어준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그립니다. 여기 뷰가 좋아서 가끔 놀러 와요. 여기가 송도 외곽이라 주말에 바다도 볼 겸 드라이브하러 나오면 되게 좋거든요. 식사하러 왔었는데 식사 중에 리허설 소리가 들려서 좀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놀러 다니진 못하고 있는데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나 아니면 뭐 센트럴 파크 또 같이 가고 아니면은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부평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마계 인천이라고 하는 주요 도시인데요. 네, 송도는 어릴 때 이제 송도 유원지라고 있었어요. 그 송도 유원지에 가면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고 이 해수욕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송도 불빛 축제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쯤에 친구 집이 송도여가지고 송도에 온 적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짜 지구 끝까지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엄청 높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도착해서 거실 뷰를 봤는데 송도 공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송도 진짜 이 세상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이 통하는 여기는 인천. 우리는 이 수많은 갈래의 길 위에서 또 어떤 걸음을 내딛게 될까요? 우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인구 총합이 가장 많은 곳 경기 남부. 아마 경기 남부에 사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버스 정류장일 거예요. 서울과 연결된 교통망이 매우 발달해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남부로 오가며 일하죠. 어떨 땐 서울과 경기 남부가 하나의 연담화된 도시 같다는 생각도 해요. 서울에 갈 때 빨간 버스를 종종 이용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항상 만원 버스에 탈 때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네 하고 생각하다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 남부 쪽에 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버스의 종점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면 서울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경기 남부. 그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경기 남부의 중심 역할을 했던 수원의 화성행궁입니다. 수원 화성이 역사 깊은 곳에서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제 저희는 또 국악 크로스오버를 하는 팀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현대와 결합이 되어 있는 지금 요즘의 국악을 이제 또 역사 깊은 곳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돼서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은 아무래도 그 자연 조성이 잘 돼 있고 지금 여기 화성 행궁처럼 이렇게 나들이를 올 수 있는 곳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는 곳으로는 경기도 수원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남부가 수도권이랑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또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것이 경기 남부만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각자 지역마다 자연이 품고 있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달라져서 또 각자 새로운 다채로운 또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4호선의 정차역이 8개나 있는 도시. 넓은 지역만큼 넓고 긴 광장이 있어 안산 시민들의 다양한 쉼터가 되어주는 여기는 안산문화광장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리를 잘 몰라서 아무래도 이제 남부 쪽은 이제 지방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거쳐가던 곳이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되게 좋았던 기억은 지금 여기 역에서 내려서 여기 오는 동안 길가를 좀 걸었는데 되게 여기 메인 스트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점가에서 음악을 크게 안 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생각보다 조용하고 되게 갑자기 이미지가 더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거 너무 좋습니다. 안산 산다고 하면은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산 되게 좋거든요. 공원이 엄청 잘 되어 있고요. 조용해요. 한적하고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네 교통편도 좋고 네. 안산에 왜 살아? 거기 공기 좋아?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공기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안산과 안양, 부천 등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 산과 바다, 갯골과 호수가 모두 있는 도시. 이곳은 시흥의 은계 호수공원입니다. 친구가 시흥 살고 있어서 가끔 놀러 오는데 올 때마다 이게 뭐가 새롭게 생겨져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오늘은 또 와보니까 호수공원이 새로 생겨가지고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공간들이 생긴 건지 공간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생긴 건지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당역에서 시흥을 오려고 그 빨간 버스를 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도 진짜 많고 퇴근 시간이라 막 한꺼번에 내리고 해서 굉장히 또 위압감, 빨간 버스의 위압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니까 또 다르네요. 굉장히 또 여유롭고 되게 시민분들이 즐기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흥이 엄청 불편했어요. 서울에 가려면 한 2-3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지금은 지하철도 생기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도 많이 생겼어요. 시흥이라는 도시가 옆에 큰 도시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가고는 싶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졌어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을 해서 또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가봤을 그곳. 이름만으로도 설레고 추억이 되는 여기는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와가지고 재밌는 놀이기구 탈 수 있고 퍼레이드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 어떤 아이들에게는 진짜 꿈의 동네.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와봤었던 것 같아요. 제 고향이 과천인데요. 과천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소풍으로 서울랜드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에서는 에버랜드 광고를 너무 재밌어 보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서울랜드만 가다가 고등학교 때 드디어 친구들이랑 같이 에버랜드를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기대감에 굉장히 설렜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 너무 고되고 지칠 때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우리는 만원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삶의 시작과 마무리가 교차되는 곳, 여기는 성남 야탐역입니다. 야탐역은 뭐 지하철 탈 때나 와봤지 실제로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공연하러 처음 여기에 와봤는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건물들도 엄청 많네요. 그리고 버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많이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사람 꽉 찬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서울 살고 싶다가도 그 복잡함 때문인지 다시 저희 동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죠. 덕분에 서울까지 1시간 거리면 감사하게 됐죠. 어디서 살든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잖아요. 네,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 짓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다양한 모습만큼 다양한 우리를 품어주는 곳, 이곳은 경기 남부입니다.